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야생화 나무 중에 흰색 꽃을 볼 수 있는 수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할인 행사 내용은 지금 더보기란이나 안내란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더운 시기에 흰 꽃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의 그 특유의 여름 풍경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여름 풍경의 특별함을 잘 체감을 하지 못하다가 3, 4년 전쯤에 미국에 한 달 이상 정도 LA에 머물다가 올 일이 있었는데 한 달 반 만에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름이 굉장히 풍경이 독특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있었던 LA나 아니면 서유럽 같은 데들의 일부 국가들, 출장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은 여름에도 쾌청하고 아주 맑은 날씨를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은 전체적으로 좀 습해서 물안개도 좀 껴있는 듯한, 그리고 녹음이 짙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아주 짙은 초록색의 깊은 색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유의 여름 색감에서 이 흰 꽃이 추가가 돼주면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도 자아낼 수 있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청초한 분위기까지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여름 정원에서 이 흰 꽃이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흰 꽃을 여름을 맞이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델피늄 중에 하이랜더 컬렉션 안에 삼바라는 품종입니다. 이 델피늄은 제가 늦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이 하이랜더 컬렉션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컬렉션 중에 하나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꽃만 두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품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파이크 형태로 꽃이 개화를 하게 되는데 언뜻 보기에도 꽃이 20개에서 30개 이상 잡혀서 하나의 원추형, 촛대형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 꽃의 컬러감이 라인 색깔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점과 그리고 굉장히 빼곡한 겹꽃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이제 날씨가 더워도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시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한번 꼭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게 바로 이 삼바라는 품종 앞에서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월동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흰꽃 중에는 오늘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예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델피늄을 다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델피늄은 과습에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은 이 과습을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는 아니고 어려운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분에 재배해서 물에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흙이나 아니면 장마로부터 좀 피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 예쁜 꽃을 몇 해가 지나도록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키놉스 중에 스타프로스트라는 품종입니다. 에키놉스 제가 작년에 한번 한 차례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게 바로 이 에키놉스라는 야생화일텐데 이 에키놉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절구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절화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언뜻 보면 에린지움이라는 약간 엉겅퀴와 비슷한 야생화가 있는데 약간 뉘앙스나 실루엣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에키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별이 뭉쳐져 있는 형태로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에린지움이라는 건 밑에 이파리가 갈퀴처럼 나는 게 이제 에린지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원래 이 에키놉스라는 것도 연보라색 또는 보라색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흰색 꽃이 워낙 절화용이나 정원용에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흰색 꽃이 개량이 돼서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아직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에키놉스 같은 경우는 특히 화형이 다른 꽃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화형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만 이 에키놉스라는 꽃을 알게 되면 어딜 가서든 이 에키놉스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화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렇게 꽃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동그란 별이 뭉쳐 있는 것 같은 별사탕 같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볼 수 있고 컬러감도 컬러감이지만 기본적으로 화형이 주는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월동에도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과습에는 조금 약한 경향이 있는데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린 델피늄 정도는 아니고 배수가 잘 되는 땅 그리고 햇빛이 바른 곳이면 충분히 잘 살아요. 이미 저희 마당에도 잘 살고 있으니까 배수가 아예 안 되는 땅이나 그늘 또는 반그늘이 아니라면 충분히 키우기 어렵지 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키네시아 선시커 컬렉션 중에 화이트 퍼펙션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에키네시아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지난주쯤에 카시님하고 에키네시아 홑꽃과 겹꽃과 그리고 선시커 컬렉션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린 영상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차 보시면 좋겠고, 이 선시커 컬렉션 같은 경우는 술은 노출된 상태에서 꽃이 일반적인 에키네시아처럼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스커트 형태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플랫하게 옆으로 쫙 펼쳐지는, 마치 접시처럼요, 그렇게 펼쳐지는 겹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 중에 이제 화이트 퍼펙션이라는 품종이 가장 이 화이트 컬러를 깔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잡티나 또는 다른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있다기보다 완전히 순백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술은 라임색으로 형성이 되고 점차 조금씩 브라운 톤으로 살짝 변하거든요. 또는 이제 옐로우 컬러로 살짝 변하게 되는데, 이 술의 컬러만 변화할 뿐 이 꽃의 컬러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계속 잘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선시커의 특징 자체가 줄기 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바로바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직립성도 굉장히 좋고 줄기 힘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화분에서나 아니면 정원에서나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단동자라는 꽃입니다.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젊은 가드너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게 바로 이 우단동자예요. 학명적으로 이제 리크니스라고 하는데, 이 우단동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초반에 한 램스이어라는 식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이 잎이 은색 솜털이 잡힌 상태에서 땅바닥으로 기는 형태로 자라면 램스이어라고 쉽게 구분을 하시면 좋고, 이렇게 위로 포기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우단동자 계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그냥 일반적인 야생화의 야들야들한 이파리가 아니라 마치 다육처럼 굉장히 두꺼운 잎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레이톤 또는 실버톤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 많이 알려져 있진 않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정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인데,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이제 우단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은엽 위로 붉은색 아니면 진자주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이제 대중화된 우단동자 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품종은 알바라고 해서 보통 식물에 알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파리가 하얀색이든 아니면 꽃이 하얀색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바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품종 역시 꽃이 완전히 하얀색으로 보석 모양으로 피게 되는데, 그게 순백색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은엽색과 꽃의 하얀색이 굉장히 톤온톤으로 잘 어우러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기가 너무 산발하지도 않고 오밀조밀하게 잘 수영을 형성을 해주되,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워낙 이파리가 빽빽하게 포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떡잎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 키울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티가 많이 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정원에서 키울 때는 그다지 티가 많이 안 나니까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키우기 좋고 또 미감도 특별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로니카 중에 퍼스트 레이디라는 품종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지지난주에 제가 카시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원추형으로 꽃이 피는, 그러니까 뾰족한 모양으로 꽃이 피는 야생화들을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라벤더가 그럴 거고요, 아니면 러시안 세이지나 아니면 배초향, 방앗잎, 아니면 사루비아 뭐 이런 것들, 셀비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추형으로 피는 야생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추형 야생화로 피는 이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색감과 화형이 가장 단단하고 뚜렷한 야생화가 바로 베로니카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 꽃들이 서서히 개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꽃이 완전히 성장을 했을 때도 꽃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원추형의 꽃 자체가 탄탄한 그런 미간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좀 화분에서 키우기에는 적합한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주의, 흐드러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배초향이라던가 아니면 셀비어 같은 거 심으셔도 굉장히 흐드러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지만, 화분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을 연출하는 것보다 확실히 수영이나 컬러감이 뚜렷한 것들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베로니카는 굉장히 그 활용도가 좋다고 볼 수 있고, 화분뿐만 아니라 정원에서도 낮은 테두리 역할로 이렇게 심거나 군식을 하게 되면 다른 라벤더나 이런 거 일본에
일본이나 국내에서도 대량으로 군식해서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화려하고 뚜렷한 색감을 자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이 이제 퍼스트 컬렉션 안에 레이디라는 품종인데, 이 퍼스트 컬렉션 자체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베로니카 군식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규모 정원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원추형 꽃의 야생화 중에는 가장 뚜렷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린지움 중에 스타 글리터라는 품종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야생화였는데, 아마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도로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이 꽃의 화형이 굉장히 독특해서 절화용으로나 아니면 정원용으로나 화분용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에린지움의 가장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꽃의 화형에 있을 텐데, 꽃이 동그란 술이 형성이 되고 그 밑에 마치 새의 발톱 같은 꽃잎들이 하단부에 형성이 돼서 이 화형 자체가 다른 식물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화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에린지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독특한 화형과 더불어서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다양한 신품종 야생화들을 취급을 해보지만 우리나라의 겨울에 아주 춥고 건조하고 혹독한 환경과 여름에 덥고 과습한 환경을 양쪽을 다 견딜 수 있는 야생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야생화들은 뭐 100을 심었다 하면 10에서 20 정도는 죽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야생화들이 요즘은 사실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린지움은 굉장히 이국적인 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원에 심어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지가 아니라면, 아니면 진흙에 심은 게 아니라면 죽을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키우기도 쉬운 식물이니까 그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우는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화형의 개성에 있어서나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소비가 되고 있는 야생화가 바로 이 에린지움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늬실류카입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 붉은 화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유카는 아마 오늘 다루는 식물 중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편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워낙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유카잖아요. 다육이를 연상케 하는, 선인장을 연상케 하는 잎이 사계절 내내 남아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을 아주 쉽게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우리나라 겨울에도 이국적인 미관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유카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왜 흰꽃 야생화에서 소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흰 꽃만 두고 봤을 때 유카는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카라는 게 꽃이 한 요맘때쯤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빨리 피게 되는데, 선인장 잎 같은 이 잎줄기 사이로 꽃줄기가 1m에서 1m 50 가까이 쭉 솟아올라서 그 위에서 마치 델피늄을 연상시키는 듯한 원추용의 꽃이 아주 수북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 꽃 하나하나가 마치 흰색 복주머니처럼 굉장히 크고 예쁜 미관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아마 저희 마당에 지금 유카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 유카꽃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유카의 꽃 자체가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작은 화분에서는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카는 어느 정도 뿌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성숙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일부 정원사분들에게는 이 유카 꽃이 피는 게 행운처럼 다가오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월동이 강하기 때문에 땅에 심어서 이파리 예쁘게 보시다가 한 2년에서 3년, 4년 정도가 지나서 뜻하지 않게 이 꽃이 찾아올 때 그 기쁨이 굉장한 식물이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생화들, 그중에 흰색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흰색 꽃이라고 해서 다 무작위로 넣은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화형이나 잎이나 컬러감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해서 고민해서 선정을 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 이런 흰 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재미로라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